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현대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2회차 현대문학이죠. 쪽수는 166쪽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 먼저 일단 풀고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신의 힘으로 풀고 선생님은 좀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이렇게 읽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푸는구나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면 수필이 지금 무려 이렇게 한쪽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 절반 해가지고 수필이 한쪽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다 작품, 수필 작품은 안 읽고 풀 수 있으면 좀 읽지 않고 한번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일단 18번이랑 저기 제일 뒤에 있는 23번 이렇게 두 문제거든요. 근데 이 18번 문제에서 다를 일단 제외하고, 알겠죠? 18번 문제에서 다를 좀 제외하고 한번 풀어봐도 적절한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23번 이런 것도 발췌독으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왜냐면 이 한쪽에 해당하는 수필을 이렇게 읽고 읽기가 결국엔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이걸 다 읽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시간을 아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독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 맨날 얘기를 하는데 독서는 꼭 정독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필 같은 거는 그래도 된다면 이렇게 발췌독으로 탁탁탁탁 그냥 필요한 부분만 좀 읽고 풀어보자. 안 되면 근데 그렇게도 해보는 거고 다 읽고도 풀어보는 거고. 알겠죠?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고 그 다음 나랑 같이 봐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소설까지 쫙 같이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풀고 봅시다. 자, 다 풀었죠? 첫 번째 작품 나희덕의 매미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학은 나는 이제 보기를 항상 보고 푸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먼저 봤을 때 가작품은 뭐다? 가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다른 대상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매미가 되겠지, 그지? 매미에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매미 울음이 가진 의미, 그 의미에 담긴 역설. 왜 역설이라고 했을까? 작품을 봤으면 알겠지만 왜 역설이다? 자신은 죽으면서 새로운 존재를 또 태어나게 하죠. 그죠? 그런 역설을 노래하며 감동과 새로운 인생을 선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것만 읽고 가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현대시를 읽을 때 좀 긍정적인 시어다. 긍정적 vs 부정적 시어다. 혹은 좀 상승적인 시어다. 그리고 좀 하강적인 시어다. 요것만 구분이 되면 좀 작품이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읽으면서 정서를 표현해 주는 말이나 자주 얘기합니다. 정서 표현해 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수식해 주는 말, 요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야. 수식해 주는 표현. 그리고 작품 읽으면서 한 문장 단위로 좀 끊어 읽기. 한 문장 단위로 요 정도를 자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좀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잘 끊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 가봅시다. 매미입니다. 자,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시작하자마자 어떤 떨어져 이런 거, 그지? 죽는 날까지. 좋은 날이야? 안 좋은 날이죠, 그죠? 죽는 날입니다.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여기까지만 봐도 떨어져 죽고요. 땅에 대고 눕는 날이야. 역시나 하강적인 시어고요. 썩 흙 속의 날개 입이 부서진, 역시나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죠. 그런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래. 이것 때문에 우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뭔데요? 그럼 뭐야? 뭐를 약간 불러일으킨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는 걸까? 그 매미가 이렇게까지, 그지? 떨어 죽는 날에 눕는 날까지 매미가 우는 건 뭘까? 밑에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그럼 이런 것도 꾸며주는 거 잘 보라 했지. 흙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한 줄기 빛도 없는 흙이야.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야. 그런 흙 속에서 나무 뿔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갑자기 흙 속에서 목청을 대고 기른 시인이래. 이게 뭘까요? 누가 목청을 기른 시인이다? 당연히 매미겠지. 매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나왔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시인을 이런 매미에 빗댄 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일단 계속 갑니다. 그 흙 속에서 나무뿔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르는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습작기가 뭔지 알죠? 습작. 연습 작품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벗겨진 허물들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역시나 그가 누구겠다?
역시나 저 매미이자 이 목청을 기는 시인이겠죠. 그죠? 자,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비유법이네요. 마침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른다. 오! 일단 이렇게 직유법을 쓰였는데 드디어 좀 오른다라는 좀 상승적 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음지도 근데 뭐랑 똑같은 거다? 만약 음지를 똑같은 거 B에서 골라라 하면 뭐야? 흙이지, 그지? 요렇게 같은 거겠죠. 그럼 1연, 2연을 조금 정리하면 1연은 어떤 거? 아, 이 죽을 때까지 우는 이유 도대체 뭐 때문일까? 목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렇게 힘든 곳에서 목청을 기른 매미가 아 드디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른대요.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눕는 날까지 이런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3년으로 넘어가서 그때 매미는 거친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아, 뭐 질문을 또 던지고 있네요. 이런 거칠고 부드러운 이런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이래. 아까 전에 위에 목청이 나왔는데 목청을 기른 시인 몇 년을? 6년을 견뎌야 목청을 준대요. 그죠? 쉽진 않은 거야. 실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 등거를 오르게 된 것일까? 역시나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 그지? 요런 고난을 견뎌야 목청을 주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목청. 그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여기 이제 너희가 잘 읽었겠지만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날아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아 느낌 온다. 왜 울었다? 다음 생을 다음 사람 아니지 다음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음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야.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데 봐. 떨어져 눕는 날 분명히 하강적인 시호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날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힘든 고난 6년의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목청 한번 팍 하면서 죽는 날 결국 이렇게 얻는데요. 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자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매미의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매미의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보기에서 봤다시피 뭐를 가지고? 시인도 그렇다 이거야. 시인도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진짜 좋은 그죠? 자기 자식 같은 작품 시라는 작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희덕의 매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가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매미를 가지고 딱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정말 그 땅속에서 음지에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아 새로 다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인도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나희덕의 매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 사실 나 작품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모란이 피기까지. 난 옛날에 맨날 이거 모란이 야 그냥 김영랑 일단 김영랑이라는 시인 자체가 되게 순수 시인이거든요. 되게 요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모란을 그냥 모란으로만 보면은 별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모란 변태다 이렇게 얘기해. 야 뭘 그렇게 모란이 좋아가지고 모란이 없으면 내 인생도 끝이고 이런 식으로 과장스럽게 얘기를 할까라고 볼 수 있는데 모란을 단순 모란뿐만 아니라 꿈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가 조금 더 멋있어지는 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화자가 있네요. 그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왜? 나의 봄은 어떤 봄? 모란이 핀 날이 나의 봄이거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런 것도 이제 하강적 시어지. 뚝뚝 이런 거 음성상징어 보이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거래. 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긴대. 왜? 모란이 펴야 나의 봄,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봄을 잃은 서러움이 생긴대요. 역시나 정서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지? 모란이 없으면 슬프네.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보이. 그럼 5월 어느 날은 좋은 날이 안 좋은 날이야? 그렇죠? 안 좋은 날이지. 꽃이 다 떨어져 버린 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진 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서운케 무너진 날이겠죠. 그죠? 하여튼 썩 좋은 날은 아니야.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대. 아, 이게 뭐 엄청 모란이 너무 좋은가 봐. 모란이 없으면 내 1년은 끝이래. 이런 게 이제 무슨 법이다?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죠? 모란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모란이 없으면 그냥 1년 끝. 360날 마냥 섭섭해 온 그러니까 또 정서 나오죠. 섭섭해서 온대. 모란이 없으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아 보니까 어때 보여요? 첫 구절과 끝 구절이 되게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구절 반복. 비슷한 시구, 시행, 반복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시나 이런 게 이제 무슨 법이야? 찬란한데 슬프대. 안 어울리지, 그지? 이런 걸 역설이라고 볼 텐데 왜 봄이 찬란한 슬픔의 봄일까요? 모란이 있을 땐 찬란하지. 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가 진다면 또 슬퍼지니까. 그지? 이렇게 역설적으로 봄을 표현했는데 아 그냥 뭐야 모란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란 없으면 뭐 내일 년 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란은 뭐로 해석을 해봐라? 꿈과 희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자신이 꿈을 갖고 있는, 내가 희망을 갖고 있는 그 날이 좀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꿈이 있는 날, 정말 의미 있는 날, 그지? 섭섭하지 않은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가나 작품 다 이해했을 거고, 다 작품은 내가 발췌도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자, 18번. 자,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앞날에 대한 회의가 뭔지 알죠? 회에 집중하면 되는데 후회 이런 거 아니야. 의심이에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거 아니었죠. 매미는 오히려 그 다음 생명, 그지? 그 다음 나의 어떤 작품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요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인간의 부정적 비판? 아니야. 나는 그냥 희망을 갖고 있는 날, 그런 날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단을 일단 빼고 넘어갑시다. 가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으로 봐는 삶의 타도. 그렇지.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이야? 그 다음 나의 작품 혹은 다른 생명 이런 이야기를 매미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요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5번 가나 모두 자연물이 쇠락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무상감? 이게 삶의 무상감입니까? 삶의 무상감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거는 인생 무상 이런 건데 가에 있었나? 나에도 있었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달을 빼고 일단 풀어봤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4번이 맞거든. 근데 수영 그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지. 결국에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다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다가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 맞다면 3번이 답은 맞잖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그 23번 풀면서 충분히 확인해서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후보를 3번, 4번 놔두는 거지. 그지? 자, 넘어가서 19번. 가의 AD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식으로, 그죠? 의문형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목숨 때문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럼 뭔데? 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역시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매미가 나무 등걸에 오르는 드디어 상승적 시가 나왔을 거야. 인간의 행동에 비유하여 독자들의 친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 뭐가 있었다? 여기 있었잖아. 젖을 빨다 지친 아이처럼 이런 게 비유법으로 있었죠. 그죠? 충분히 2번도 맞는 말이었죠. C에서 나무를 오르며 발견했을 법한 것과 나무를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미에게 질문을 하고 있대요. 질문을. 자, 매미한테 질문하는 게 C에 있었나?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매미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치. 그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스스로에게나 혹은 조금 의문을 제시를 해보는 거지. 매미에게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3번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A부터 D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요것도 다 작품을 살짝 보기는 했어야 되니까 약간 넘어가서 일단 21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의 봄이라는 건 객관적인 계절이 아니라 모란이 피어질 때까지라는 주관적, 그렇지, 진짜 봄이 아니라 모란이 피어 있어야 봄, 모란이 지면 나의 봄 끝,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맞는 말. 2번 봄을 여인 서러움에는 모란이 떨어진 순간부터 봄을 여인 것이다 라는 인식. 너무 맞아요. 그죠? 근데 5월 어느 날을 기다린대. 그걸 기다려? 5월 어느 날 어떤 날이야? 별로 부정적인 날이야. 왜 부정적인 날? 모란이 떨어져 자취도 없어진 나의 서러움이 막 올라오는 그런 날인데 그걸 기다려야 돼? 그지? 요게 완전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렇지,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역시나 묻고 있습니다. 나 작품은 굳이 보기를 안 보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르면 안 되죠, 고3이. 그지? 자, 나는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반복 변주하면서 모란이 피고 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역설적이라고 돼 있지. 왜 역설적이야? 아까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으니까 역설적이겠죠, 그죠? 찬란 슬픔을 묶어놨으니까. 맞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매미가 음지에서 침묵을 버티는 건 목청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새로운 인식. 오, 맞죠? 그죠? 목청. 매미가 그 목청을 6년 동안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음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지? 자, 그 다음 가는 시인 습작기의 원고라는 표현을 대는 매미 울음의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신이 시를 쓰는 것과, 그렇지, 시인과 매미를 묶어서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매미 입장에서는 사랑 애벌레를 통해서 내 생명을 다해오는 울음이 새로운 생명이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떨어지는 날 가장 부드러운 울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갔을 때, 자, 가장 틀린 거 몇 번? 그렇지. 4번이 지금 틀렸어요. 시간이 지금 안 맞아. 서름에 잠긴 것 기다리고 있는 게 현재형이래요. 한번 가보자, 이거. 서름에 잠길 태요 아니었습니까? 그지? 서운케 무너졌으니 서름에 잠길 태요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거, 뭐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잠기겠네? 잠기겠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거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어딨노?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는 것도 결국 미래 아닙니까? 그죠? 현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지? 그래서 시간이 이미 좀 안 맞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근데 5번, 우린 공부니까 5번도 보면은 역설적,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이 역설이라는 건 알죠? 피고 지는 자연의 승리, 풀 때와 기쁨, 질 때의 슬픔 같이 얘기하는 거. 요건 뭐 특징으로서 알아주면 좋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다를 제외해서 다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어봤고요. 20번도 한번 A, B, C, D가 뭔지 알면은 뚝딱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일단 나무고요. 어떤 나무야? 매미가 이제 성장해서 올라가는 나무. 크게 막 의미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B. B는 너무 의미 있는 모란이죠.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 화자가 좋아하는. 그치? 꿈갈망. 모란이 있어야 나에게 봄이다라는 모란. 그 다음 C. 요건 이제 내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십수주의 앵두나무를 비롯하여 감나무, 살구나무,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떠받들어 오른 귀한 손님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건 진짜 우리 이 수필 글쓴이의 집에 있는 나무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넘어갔을 때, 이 큰 나무는 뭐다? 다못 한 그루 나무로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건 이제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무들도 전부 다 큰 나무 밑에 살고 싶지 않을까? 이런 게 D였거든요. 그죠? 그럼 A는 그 매미의 나무. 그 다음 B는요, 모란. C는 감나무. D는 그냥 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A와 B는 모두 슬픔. A가 너무 아니다. 그지? A는 그냥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지? 그 다음 A와 C는 이기적인 비판. A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C도 이거 이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지? 그 다음 넘어가서 B와 C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대요. 자, B는 약간 애매할 수 있지. 모란이라고 하면 지면 나는 힘들거든. 그리고 다시 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슬픔을 주고 있다. 고통을 담고 있다. 이건 그럴 수 있나? 애매한데. 그럼 C를 한번 봐봐. C. 감나무야. 이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애매하더라도 확실하게 아닌 게 있어. 그지? 그럼 넘어가서 B와 D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누리고 싶은 긍정. 그렇지. 모란. 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큰 나무. 밑에서 자라고 싶다 했단 말이야. 긍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게 요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23번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데 요건 이제 발췌독을 하거나 그지? 적당히 조금은 빠르게 알겠죠? 수필을 막 열심히 독서 읽듯이는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르게 그냥 내용 파악 싹 하면서 나무를 되게 긍정하는 것 같은데 자연이 나무를 요런 내용 있잖아. 자연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가르치면 되게 크다. 그지? 자연이 우리를 가르친 건 되게 크대. 나무들은 묵묵히 서 있다. 나무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러면서 대추와 감을 딸 때마다 마당을 우리에게 전하고 간 그 전주인을 생각을 해 본대요. 전주인 얘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떠난 것이다. 미안함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또 들어가요. 그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무슨 열매를 주워 먹든 반드시 그 씨를 흙에 묻고 온다. 씨가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 와 따먹자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따먹든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 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되 거룩한 일인가. 영탄적이네요. 우리 마을의 그전 주인도 그 파이리아와 같이 천의에 순하려 이 마당에 과일씨를 묻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알면 이제 답은 나옵니다. 그 전 주인의 마음은 나가 잘 몰라.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자, 이거 가지고 이미 답은 나오는데 몇 번? 3번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먼저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5개 중에 뭐다? 4개는 맞는 말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렇게 다의 내용을 얼추 파악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죠? 5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개는 맞는 말이니까 요것만 읽어도 이걸 약간 요런 글인가? 라고 얼추 이해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 틀린 걸 찾는 거였는데 요런 게 어딨노? 전주인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 천의에 따르고자 했던 전주인의 의도?
그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요렇게 수필은 이건 내 얘기뿐만 아니라 진짜 EBS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EBS 사용 설명서 있죠. 그죠? 그런 거에서도 수필은 좀 발췌독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시간을 발췌독을 해서 이렇게 와리가리 해가지고 좀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 알겠죠? 자, 이렇게 현대시가 있는 수필까지 함께 있는 질문은 끝냈고요. 현대소설로 넘어갔을 때 자, 제목이 뭐다? 두껍이라는 황순원의 작품입니다. 황순원은 사실 너희가 아는 작품은 소나기가 있죠. 소년과 소녀가 나오는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두껍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보기를 역시나 딱 보면 역시나 쉬워지겠지 좀. 그지? 자, 두껍이라는 작품에는요. 외국을 떠돌다가 귀향한 동포가 가난으로 인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안타깝네요. 그죠?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거나 기존의 것에 쫓겨나는 빈민. 사실 읽었으면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그지?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떠도는 인물. 누구? 현세일 거고요. 그럼 기존의 것에 쫓겨나는 빈민들. 그렇지? 어떻게 보면 현세가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는데 일조하죠. 그죠? 그럼 빈민들도 나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빈민을 외면하는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의 사주를 받아 집주인의 이기심, 집주인의 사주를 받아 해방사를 쫓아내기 위한 친구조차 속이는 꼭 이용한 브로커입니다. 친구조차 속이는 브로커. 이게 누구다? 두갑이었겠죠. 근데 이 작품 제목이 뭐였어? 두껍이잖아. 두갑이가 뭐다? 두껍이었잖아. 그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태 등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빈부격차, 도덕성의 부재 같은 해방계의 혼란상을 고발하고 있다. 두껍이라는 작품의 특징을 이미 사실 이것만 읽어도 내용 파악 거의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인물이 이런 인물이다를 이제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줄거리만 봐도 거의 나와요. 현세라는 인물은요. 그죠? 새방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고 어느 날 현세는 초등학교 동창 두가비를 만납니다. 그죠? 두가비는 어떤 제시를 해? 집주인이 새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가 않는다. 연극에 동참을 해달라. 어떤 거? 그 사람들을 내쫓을 연극에 동참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집 구매할 사람이 저 해가지고 거기 이미 살고 나 이 집 살 건데 너 이제 좀 나가줘야겠어. 이런 식의 연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방 한 칸을 얻어주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세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야? 요 새방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세가 쫓아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현세도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약속한다. 이를 믿은 현세는 집을 구하는 척하며 새방 사람 내쫓는데 성공을 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그럼 그 이후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현세 누가 하는 말인지를 파악해야 돼. 알겠지? 현세의 말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 요걸 또 먼저 말해줬으면 좋은데 요거를 너희가 읽고 갔었어야 돼. 정확하게.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대충 너희가 뭔 뜻이지? 몰라. 넘어가지 말고 뭔 뜻이지? 단어 뜻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이걸 읽어야 특히 어떤 거? 집주름이라는 게 뭔지 구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풀 수 있었다고요. 집주름은 여기 있죠? 집을 사고 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지금의 공인중개사랑 좀 느낌이 달라요. 내가 보기에 뭐 흥정을 하잖아. 그지? 약간 장사꾼이죠. 공인중개사랑은 좀 달라. 그지? 되게 좋은 공인중개사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안 좋게 말하는 내가 아는 떴다방 이런 게 있어요. 떴다방 이런 데 싸게 사가지고 막 흥정 붙여서 괜히 가격 올려가지고 막 부풀려서 팔고 이런 것들. 그게 오히려 비슷한 거고요. 구문에 이제 흥정을 붙여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이 구문이래. 그리고 요거를 잘 이해해야 집주름의 태도, 집주름 영감의 태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 집주름 영감이죠. 이 사람의 태도 혹시, 이 사람의 의도 혹시 파악했니?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현세가 했는데 요 정도 가격 아니냐?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싸게 사셨다는 거 생각해달라. 1번. 그리고 하루라도 속히 선생님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라고 새방 사람들 빨리 빼버렸다.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느냐. 2번. 뭐 하는 거야 지금? 생생되는 거야. 내가 내 덕분에 니 좀 집 싸게 산 거야. 그리고 내라서 그 사람들 빨리빨리 이렇게 내쫓을 수 있었던 거다. 너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자, 집주는 뭐라고? 흥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지? 돈을 구문을 받아 먹는 사람이야. 근데 요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그 돈을 더 많이, 자신 몫의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색 내는 중이야. 집주는 생색을 내므로써 구문이라는 거 아까 다 봤죠? 구문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이런 거. 그지? 이 노파가 어떤 사람? 이 노파가 아까 저 보기에 있던 어떤 사람? 요런 기존에 거쳐서 쫓겨나는 빈민. 거주지를 떠도는 빈민은 현재 그 노파 같은, 결국엔 쫓겨나죠, 그죠? 그 노파 같은 이렇게 쫓겨나는 빈민.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그 두가비 같은 인물이 있다고, 그지? 자, 갑니다. 새빵사람 내보내는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 구문은 물론 새빵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준 삭까지 두가비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뭐 현세의 생각이죠, 그죠? 그럼 그 어찌됐든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왜일까요? 현세는 이 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결국 나쁜 짓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지? 자, 우린 전재민 아닙니까? 어디 전재민이 저희 아니고가 있나요? 선생님 겉은 이언데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자그마치 수다식솔에 자그마치 14시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고 늙은 것 혼자고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알아눕진 않았소. 그런데도 언젠가 또 며느리가 몸까지 풀어놨으니 우리 성한 사람이 어쨌건 앓는 사람 죽술이나 하고 애 어미 미역을 끓여 먹어야 하잖소.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도 뭐다? 자기네 사정을 얘기하면서 역시나 뭐다? 여기 나오네요. 좀 더 생각해달라. 뭐를? 구문을 생각해달라. 구문 좀 높여달라는 거야 계속.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얼마 되지도 않지 않냐라고 수표를 도로 돌려, 진짜 돈을 돌려주려는 거야? 약간 그 협상 보는 거야. 그지? 야, 이걸로 좀 그래. 더 줘야지. 야, 이거 가져가고 이거보다 더 줘.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가비가 말한 찰가머리라는 말과 잡아뗄 적엔 딱 잡아댄다는 말을 떠올렸으나 라고 하면서 계속 하여튼 진짜 이렇게 주면 아예 받아서 이제 현세가 그냥 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뭐다? 일단 잘 좀 생각해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꾸벅꾸벅 절만하고 간 거예요. 요까지 누구의 대화, 누구랑 누구의 대화 한번 끊을게요. 현세와 그 집주름 영감, 영감, 집주름이랑 쓸게요. 현세, 집주름. 이 둘의 대화로 여기까지 전개가 되고요. 이 밑에는 너희 당연히 읽어봤겠지만 현세와 두가비의 대화야. 그리고 두가비가 왜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알죠 이제? 그 지금 기존 새빵살이 하는 사람 내쫓으면 방 하나 구해준다 했잖아. 근데 왜 미안하대? 방 못 주겠대. 이제 와서 더러운 짓 했는데 현세가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방 못 주겠대. 자기네가 방 다 써야 될 것 같대. 그러니까 현세는 가슴이 철렁 무너져 앉을 수밖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방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괜히 좋은 일 아래다 대래 자네한테 원망만 듣게 됐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500원만 주지 않겠어? 아이고 뭐라 했더니 내가 500원을 결국 더 받아왔어. 결국 얼마? 1,000원 내가 받아왔어. 현세한테 줄 돈을 1,000원 받아왔대. 그지? 근데 옛날 진짜 그 지금의 1,000원의 가치는 아니겠지만 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 현세는 진짜 잘 곳 그냥 지낼 곳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두가비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현세는 이런 걸 보고는 악이 누구에게라 없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 뱀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이걸 어떡하지? 현세가 이제 약간 악이 받치는 거야. 와, 내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연극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악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 이제 느낌이 왔다? 여기 현세의 악은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가비에게로 이 악이 두가비에게로 향함을 느껴졌다. 요거 코로 한번 빡 하고 싶은데 그게 결국 뭐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내가 두가비 한번 빵 치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뭐다? 다 죽어가는 실뱀의 악이 지나지 않는데 그럼 이 실뱀이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현세 얘기하는 거지. 현세를 빗댄 표현이잖아. 두가비는 뭐야? 두꺼비예요. 그죠? 두가비는 두꺼비. 현세는 실뱀. 근데 죽어가는 실뱀. 왜? 집도 없고 다 뭐 없거든. 그지? 자, 두가비가 그저 돈 묶으면 들어 엄지가락으로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요새 10원짜리 왜 가짜 돈이 많다대? 그래갖고 아이고 이 옷짜리는 안 받아왔어. 이러면서 그때의 현실인 거야. 알겠죠? 위조지폐 같은 게 많았나 봐. 그러면서 밑으로 쭉 가면서 아이고 두꺼비 같은 거 장마철에 떡떡 밑에 기어나온 온두꺼비 같은 거.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 두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놈의 두꺼비 아가리. 그니까 그냥 속이 쓰린 거야. 그놈 시기에 입냄새도 싫고. 그죠? 그냥 알겠죠? 이렇게 일단 지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가서 24번부터 문제로 가서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화 중심 너무 맞지? 처음에는 그 영감과 집주름 영감과 현세, 그 다음은
두갑이야 현세 이렇게 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성격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두갑이 두꺼비 그지? 그 다음 사투리 구사 그렇지. 현세도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냥 진짜 둘간의 대화야 거의. 현세랑 집주름 할아버지, 현세랑 두갑의 대화가 주로 나오지. 그걸 뭐 배경 묘사, 분위기 조성 이러진 않는다. 정답 4번. 5번도 봐봐. 전지적 서술자 특정 인물의 초점 누구한테? 현세한테 맞춰가지고 전달하고 있죠, 그죠? 5번까지도 맞다. 넘어가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진짜 굴 돌려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약간 협성보,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더 달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다. 알겠지? 실제 이유 아니죠. 구매도 아예 아니야. 그지?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문을 올리면 세번 사연 내보내겠다라고 장담, 그게 아니라 이미 내보냈다고. 지가 겨우겨우 내보냈다고. 알겠지? 그러면서 생생내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1,000원. 그렇죠. 이건 어렵지. 500원 아니야. 500원 주길래 내가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두갑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0원까지 받아왔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1,000원 받았습니다. 넘어가서 A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엄두꺼비, 두꺼비잖아요. 두꺼비 누구? 두갑이. 두갑이에 대한 걸 찾으면 됩니다. 약자야? 실현의 좌절 아니야. 두갑이야. 두갑이라는 그지 친구 이해 해먹은 브로커. 그지? 정답. 4번이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까 읽어가면서 답을 거의 해준 건데 두갑이가 두꺼비. 그지? 그 다음에 현세가 뭐라고? 현세가 뱀이라고요. 그죠? 그럼 답 몇 번? 답 나왔지? 3번. 두갑이를 실뱀과 동일시? 아니야. 두갑이는 두꺼비. 실뱀은 누구랑? 실뱀은 현세와 동일시 하는 거야. 그죠?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난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현대소설도 끝이 났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작품들이라거나 독서지문, 그지? 독서지문을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좀 다 스스로 좀 해보고 담당 선생님이랑 이렇게 피드백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